안녕하십니까. 농기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벡터를 실행한 다음에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으로 벡터를 더하고 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벡터를 더하여 만든 벡터를 원래의 벡터로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의 내용입니다. 벡터를 분할할 수 있는 근거와 원리를 알아보고 그 원리에 따라 화살표 벡터를 삼각형법으로 분할하는 방법과 평행사변형법으로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성분 벡터의 분할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벡터를 분할한 다음에 축방향 단위 벡터를 실수배하여 더하는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벡터의 분할은 벡터 물리량을 다룰 때 필요한 벡터를 얻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연산이므로 개념뿐만 아니라 실제로 분할하는 방법을 잘 익혀 두어야 합니다. 벡터 분할은 말 그대로 주어진 벡터를 쪼개는 연산입니다. 벡터 분할은 한 개의 벡터를 자신이 얻고자 하는 벡터를 포함하여 두 개나 두 개 이상의 벡터로 나누는 것입니다. 실수의 덧셈에서 주어진 수를 두 수의 합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벡터도 두 벡터의 합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벡터의 분할이 중요한 이유는 벡터의 분할을 통해 주어진 벡터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벡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벡터가 있는데 벡터 분할을 이용하여 필요한 벡터를 만듭니다. 벡터의 덧셈 연산에서 두 벡터를 더하여 한 벡터를 만드는 연산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꾸로 가져가면 한 벡터를 두 개의 벡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벡터 분할의 원리는 덧셈 연산을 거꾸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분할하고자 하는 벡터가 두 개 이상의 벡터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고 가정하고 더하기 전의 벡터, 원래의 벡터로 되돌리는 것이 됩니다. 벡터 A가 벡터 B 더하기 알파나 벡터 C 플러스 베타 또는 벡터 D 플러스 감마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가 얻고자 하는 벡터를 원래의 벡터로 정하면 됩니다. 역과정은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고 더하는 연산을 실행하기 전까지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뺄셈 연산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화살표 벡터를 더하는 방법으로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이 있었는데 먼저 삼각형법의 역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벡터 A가 주어져 있고 얻고자 하는 벡터의 방향과 크기가 벡터 B로 정해졌고 나머지 벡터를 알파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벡터 A는 벡터 B와 벡터 알파의 합벡터가 됩니다. 주어진 벡터 A에서 벡터 B를 추출하기 위해 벡터 B를 평행이동하여 벡터 A와 벡터 B를 원점 벡터로 만듭니다. 주어진 벡터와 얻고자 하는 벡터가 삼각형의 두 변을 구성하므로 나머지 벡터 알파가 나머지 변이 되도록 잡습니다. 이때 나머지 벡터의 방향은 시점을 얻고자 하는 벡터의 종점이 되게 하고 종점은 주어진 벡터의 종점이 되게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벡터 알파는 주어진 벡터 A에서 얻고자 하는 벡터 B를 뺀 것이 되고 벡터 알파는 뒷벡터의 종점에서 앞벡터의 종점을 이은 것이 됩니다. 실제 분할에서는 종점과 종점을 잇는 방법으로 재빠르게 진행합니다. 벡터 알파를 원점 벡터로 만들어 원산을 마칩니다. 화살표 벡터의 연산을 마치는 것은 원점 벡터로 표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벡터의 분할은 손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므로 벡터 C와 벡터 D도 해보겠습니다. 벡터 A가 주어져 있고 얻고자 하는 벡터가 벡터 C로 정해졌고 나머지 벡터를 벡터 베타라고 하면 벡터 A는 벡터 C와 벡터 베타의 합벡터가 됩니다. 주어진 벡터 A에서 벡터 C를 추출하기 위해 벡터 C를 평행이동하여 벡터 A와 벡터 C를 원점 벡터로 만듭니다. 나머지 벡터 베타가 나머지 변이 되도록 뒷벡터의 종점에서 앞벡터의 종점을 잇는 방향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벡터 베타는 주어진 벡터 A에서 얻고자 하는 벡터 C를 뺀 것이 됩니다. 벡터 베타를 원점 벡터로 만듭니다. 벡터 D도 해보겠습니다. 벡터 A가 주어져 있고 얻고자 하는 벡터가 벡터 D로 정해졌고 나머지 벡터를 감마라고 하면 벡터 A는 벡터 D와 벡터 A의 벡터 감마의 합벡터가 됩니다. 주어진 벡터 A에서 벡터 D를 추출하기 위해 벡터 D를 평행이동하여 벡터 A와 벡터 D를 원점 벡터로 만듭니다.
나머지 벡터 감마가 나머지 변이 되도록 뒷 벡터의 종점에서 앞 벡터의 종점을 있는 방향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벡터 감마는 주어진 벡터 A에서 얻고자 하는 벡터 D를 뺀 것이 됩니다. 벡터 감마를 원점 벡터로 만들어 연산을 마칩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평행사변형법으로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벡터 A를 A1 플러스 A2와 A1 다시 플러스 A2의 합으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벡터 A가 주어져 있습니다. 필요한 벡터 A1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 벡터 A를 필요한 벡터 A1이 포함된 벡터로 분할하려고 합니다. A1을 평행이동하여 A와 시점을 맞춥니다. 시점에 원점을 놓으면 일종의 원점 벡터를 맞는 것이 되지요. 여기까지는 삼각형법과 똑같습니다. A1의 종점에서 A의 종점에 선을 연결하여 A가 대각선이 되게 평행사변형을 그립니다. 나머지 변으로 분할할 벡터 A2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 얻어야 할 벡터가 A1-라면 같은 방법으로 평행이동하여 원점 벡터를 만들고 평행사변형을 그리고 나머지 변으로 분할 벡터 A2를 정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 얻고자 하는 벡터의 크기는 정해지지 않고 방향만 정해진 경우에 여러가지 크기로 분할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어진 벡터 A의 분할하는 방향만 흰색 점선 방향으로 정해지고 크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정하는 크기가 A1, A2, A3로 정해지면 그에 대응하는 분할 벡터를 정할 수 있습니다. A1은 노란색으로 평행사변형을 만들고 A2는 빨간색으로, A3는 흰색으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분할 벡터를 정합니다. 앞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이죠. 이해가 잘 되고 있죠? 이번에는 두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한 벡터를 다른 벡터와 같은 방향과 수직인 방향의 두 벡터로 분할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벡터 A와 B가 주어져 있습니다. 벡터 A를 벡터 B의 방향과 벡터 B와 수직인 방향으로 분할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잘 새긴 다음에 따라오도록 하세요. 먼저 벡터 B를 평행이동하여 원점 벡터로 만듭니다. 벡터 B 방향의 방향선을 그리고 또 수직인 방향의 방향선도 그립니다. 분할 방향을 정하였으므로 크기를 정하기 위해 벡터 A에서 방향선에 각각 수선의 발 H와 G를 내립니다. 그러면 원점에서 수선의 발 H와 G까지의 화살표가 분할한 벡터 H와 벡터 G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내용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벡터 A와 벡터 B 사이의 각을 시타로 하면 벡터 H는 기준각 시타의 밑변이므로 밑변에 해당하는 벡터 A의 크기의 코사인 시타가 되고 G 벡터의 크기는 사인 시타가 됩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기하면 간단히 벡터 A는 벡터 H 플러스 벡터 G는 A 사인 시타 플러스 A 코사인 시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앞의 방법으로 주어진 벡터 A가 수직인 두 벡터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분할된 화살표 벡터의 좌표계를 설정합니다. 좌표계는 편한 방법으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수직으로 만나는 두 방향선을 직교 좌표계의 축으로 설정하면 벡터 A를 좌표계의 축방향 벡터로 분할한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크기를 구하기 위해 벡터 A를 방향선에 각각 수선의 발 H와 G를 내립니다. 그리고 X축과 벡터 A 사이의 각을 시타라고 하면 X축 방향은 벡터 A 크기의 코사인 시타가 되고 Y축 방향은 코사인 A 크기의 사인 시타가 됩니다. 삼각비는 권장 강의를 참고해 보세요. 따라서 주어진 벡터 A는 직교 좌표계의 축방향 벡터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어떤 벡터든 직교 좌표계가 설정되면 주어진 벡터는 각각의 축방향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한 벡터는 X축과의 사이각 시타를 사용하여 사인각과 코사인값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분 벡터의 분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분 벡터는 성분을 표시하는 숫자만 있으므로 분할의 원리에 따라 성분 벡터의 덧셈을 이용하여 뺄셈으로 분할합니다.
주어진 벡터 A를 벡터 A1을 포함하여 두 벡터로 분할하려고 합니다. 다른 벡터를 A2라고 하면 A는 A1 플러스 A2의 합벡터가 됩니다. A2의 성분을 A2, B2, C2라고 하면 A는 A1 플러스 A2 성분 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2는 뺄셈 연산을 하여 성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되고 있죠?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 성분 벡터의 분할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익혀두세요. 여기서는 벡터의 단위 벡터 실수배와 벡터의 덧셈을 이용하여 좌표축의 단위 벡터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위 벡터는 모든 방향에서 있으므로 모든 벡터는 단위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요. 임의의 벡터 A를 단위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하는 일반적인 식입니다. 여기서 A 햇은 벡터 A의 단위 벡터를 표현하는 기호이지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하니 잘 익혀두어야 합니다. 좌표축의 단위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차원 좌표계로 1차원 벡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1차원 좌표계는 수직선이므로 축방향의 단위 벡터를 I 햇으로 표현하면 벡터 A의 종점 X는 벡터 A의 크기가 되고 A 벡터의 크기는 실수이므로 단위 벡터의 X 실수배로 A 벡터를 표현하였습니다. 사실 1차원 공간은 방향이 하나밖에 없으므로 방향이 없는 것과 같아서 실제에 있어서는 방향을 따지는 벡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단순한 수어의 다름 이름인 스칼라로 취급합니다. 1차원 벡터 공간에서 새로운 1차원 벡터 Y를 추가하여 2차원 직교 좌표계를 설정하고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J햇으로 표현하면 임의의 벡터 A는 두 축 벡터 X1과 Y1의 합벡터가 되므로 두 축의 단위 벡터의 실수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고 있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3차원 직교 좌표계에서 G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K햇으로 표현하면 3차원 벡터 공간에서 임의의 벡터는 세 축의 단위 벡터의 실수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벡터를 축방향 단위 벡터의 합으로 표시하는 표현법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낯설지 않도록 익혀두어야 합니다. 특히 성분 벡터로 주어진 벡터는 각 성분이 단위 벡터 실수배가 된다는 것을 몸에 익혀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의의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를 다른 두 벡터로 더한 것으로 보아서 두 벡터의 합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화살표 벡터의 경우 덧셈 연산의 방법인 삼각형법을 거꾸로 진행하여 분할하고 평행사변형법을 거꾸로 진행하여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성분 벡터는 주어진 벡터의 성분을 두 수의 합으로 분리하면 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임의 벡터를 좌표계의 축방향으로 분할하는 경우 축방향의 단위 벡터의 실수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성분 벡터는 성분이 단위 벡터의 크기이므로 바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수의 곱셈에 대응하는 벡터의 내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